적합한 소재여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매우 특수하고 그리고 그에 적당한 그리고 아주 세분화된 그러한 영역들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강원도 지역에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해외 시장을 겨냥한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뭐 중국에서 아직까지 진입하지 못한 시장들을 타겟으로 여기서 그러한 기업들을 육성하는 전략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그네슘은 굉장히 가벼운 금속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유익한 특성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비철 금속은 마그네슘만이 아니죠. 일본의 치바 아키히코 교수는 또 다른 비철 금속, 이 코발트 합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줄 텐데요. 특히 의료기술에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스터 마그네슘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미야모토 다카시 회장은 마그네슘의 여러 가지 특성과 또 그걸 이용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마그네슘을 이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네요. 발표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죠. コバルト合金はコバルト、クロム、モリブデンの3つの元素を混ぜて合金にして使います。で特徴はですね、非常に耐食性がいいです。よくステンレスは錆びないって言われてますけども、ステンレスでも錆が出ます。ですけどもコバルト合金は体内に入れてもですね、全く錆びません。ですから、非常に体内に入れて使うにはいいと。あともう一つは耐摩耗ですね。非常に擦れても摩耗がしないんですね。ですから特徴は耐食性と同時に耐摩耗性も非常に高い。これは金属いろいろ金属ありますけども、いろんな特性を程よくですね兼ね備えた合金として非常に特徴があります。 방금 소개받은 치바입니다. 이렇게 성대한 심포지움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입니다. 비철금속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비철금속이라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마그네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그네슘에 관련된 얘기는 미야모토 선생님이나 또 다른 분들께서 많이 해주실 것으로 유익한 얘기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비철금속은 실은 저희 몸속의 체내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인공 고관절이나 인공 슬관절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우선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산업용으로 의료용은 중요한 재료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양이 또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양이 적기 때문에 일반 산업용은 굉장히 소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비철금속 산업을 이제 키워나간다 하면 마그네슘도 굉장히 큰 매력적인 소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코발트 합금, 니켈 합금, 티타늄 합금도 앞으로 많이 이제 시도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릴 수 있으면 합니다. 여기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인공 스텐트입니다. 그 혈관 내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인공 고관절입니다. 인공 고관절의 일종이고요. 이건 슬관절이죠. 무릎관절. 그 치과에서 사용되는 치과 보철물입니다. 틀니에 사용되는 그런 재료들입니다. 코발트, 몰리브덴, 코발트, 크롬, 몰리브덴 포함한 그 합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외로
의료 재료로 하면 티타늄 합금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은 코발트 합금은 또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저희 같은 산학연의 산학연 그리고 정부 연계로 만들어진 코발트 크롬 몰리브덴 합금의 ASTM 규격으로 규격이 충족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인정된 재료로 저희는 코바리온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에 이제 저희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재, 디스크재, 와이어 재료 그리고 이런 그 봉 재료 등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해 보입니다만 매우 형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공이 매우 힘든 재료입니다. 대학에 착수해온 연구 성과를 현지 기업과 함께 개발한 그런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발트 합금이라 하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개발 역사가 있는지를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한 것인데요. 윗부터 말씀을 드리면 1907년 미국의 루베르트 핸즈가 처음으로 코발트 클롬 합금 굉장히 그 경도가 좋고 내식성이 좋습니다. 가스터빈의 브레이드로 사용되고 용도가 철로는 아무래도 녹이 쓸고 녹고 하기 때문에 사용되기 힘든 그런 곳에 사용이 되어 왔었다는 역사가 있고요. 1960년대 후반부터 여러 가지 코발트의 합금이 많이 이제 연구가 됐는데 그 이후는요 실은 굉장히 좀 연구 성과가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최근에는요 1970년대부터 미국의 커펜타나 일본의 SII 세이코 같은 그 시계 회사가 코발트 합금을 새로 개발을 했는데 코바리온이라고 저희가 이제 명명한 것은 굉장히 지극히 최근에 개발된 개발 성과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한 용도로 극히 최근의 얘기입니다만 예전에는 이런 그 틀니 만들 때는 녹여가지고 틀에 해서 주조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여기 디스크상에 코발트 클롬 텅스텐 계통의 코발트 크롬 몰리브덴인데 코발트 클롬 텅스텐입니다. 이 디스크는 이 근방에도 텅스텐이 매장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 성과물로 하면 산업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환자의 그 이빨의 그 형상을 캐드캠으로 해서 3D 모델링을 해서 이 디스크에 그 형상을 잘라가지고 밀링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최종적으로는 포슬렌을 연소시켜가지고 인간의 이빨의 치아에 굉장히 흡사한 형태로 해서 그 형상을 만듭니다. 이 도자기 형태로. 이 최근 얘기인데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게 이 디스크입니다. 뭐 어디든지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제한된 곳에서밖에 손에 놓을 수 없습니다. 현재로선 스파인 이거는 척추죠.
그 측만증 치료에 이런 모델로 제시한 이런 척추를 이렇게 제시한 데 이렇게 척추가 휜 측만증 환자를 펴주기 위해서 어떤 치료 방법이 사용되느냐 하면 뭐 이거는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고 이런 노트를 이제 체내에 박아가지고 강제적으로 척추를 펴주는 그런 치료 방법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다 금속성입니다. 원래 티탄 합금의 이 노트를 이제 박았는데 핀을 박았는데 티탄 합금은 굉장히 탄성률이 낮아서 구부려도 원래 돌아가는 그 탄성률이 낮아서 체내에서 구부려서 그 형상을 필요한 만큼 구부리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탄성률이 높은 코발트 합금이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측만증 환자인데 이렇게 척추가 휘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병을 이제 유발하게 되겠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 척추를 핍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코발트 합금 핀을 쓰게 됩니다. 실제 예입니다. 사례입니다. 16세 그 여자인데요. 이렇게 척추가 휘었습니다. 체는 뭐 내장에도 굉장히 압박을 주고 장기에도 압박을 주고 그래서 병을 또 다른 질환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이렇게 원래 상태로 펴주는 그런 치료수를 이제 피고 있는데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서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재료되는 것이 비철금속 재료 중에 하나인 코발트 합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티타늄 합금 재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절했을 때 뼈가 이제 부러졌을 때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프레이트 스크류를 재료로서 코발트 합금이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디퓨신시스라고 스위스에 있는 기업 이름입니다. 다이나믹 로킹 스크류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따온 것이고요. 보시면 왜 코발트 합금이냐. 그 뼈를 고정하는 프레이트에 사용되는 재료로는 스크류는 원래는 티타늄이었습니다. 티타늄 합금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부 벽이 있고 이 안에 핀을 받게 되는데 이 핀이 이제 실제 그 뼈에 이렇게 딱 붙게 돼 있는데 실제 프레이트는요 환자 골절이 이제 낫게 되면은 좋아지면은 몇 달 후에는 프레이트를 이제 이렇게 떼어냅니다. 철거합니다. 티타늄은 근데 뼈에 잘 달라붙기 때문에 잘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떼어낼 때. 근데 코발트 합금은 이렇게 적절하게 또 뼈에도 붙어 있다가 빼낼 땐 또 잘 떨어진다 해서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코발트 합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핀이요. 그 뼈가 이제 이렇게 구부러졌을 때 뼈가 약간 좀 구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치료 중에 그 하중에 건디기 쉽게 또 굉장히 강도도 좋아야 된다 해서